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하고 그룹주라고 볼 수 있죠. 에코프로 BM,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 부분까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일단 에코프로는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유는 주식 분할 때문이고요. 그 주식 분할이 결정된 건 3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일단 주식 수를 5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5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만 원으로 내려가겠죠.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뭐 가치의 변화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수급상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주식 분할을 올라가는 상황에서 했다면 폭등 요인이 되고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결정이 났고 4월 24일까지 정지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건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하락에 대한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실적 관련된 요인들로 인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요, 선반영합니다. 가격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가격이 먼저 움직였다는 건 앞으로 좋지 않을 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적 쇼크 에코프로, LG엔솔, 배터리주 2분기 전망도 암울하다. 그리고 LG엔솔 장중 52주 최저가, 에코프로 BM 미 공장 연기, 테슬라 판매 부진 여파 겹치고 있다. 자, 이거 되게 잘못된 기사죠. 자,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무엇보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판매 부진에 대한 영향이 아닙니다. 리튬 때문이에요. 적자까지 갔었다. 아니, 판매 부진이 되더라도 적자를 왜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죠. BEP가 커버가 안 된다? 손익분기점을 못 넘는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면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리튬 가격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마진율은 7%의 수렴하게 이미 세팅이 끝났어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근데 이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배터리 업체 쪽에서, 그쵸, 양극재 업체 쪽에서는 여기 배터리 업체라는 건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 뭐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뭐 셀 업체, 뭐 팩 업체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라는 거죠. 근데 양극재 또 한 40% 정도는 리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양극재 업체들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2분기 전망도 암울하다. 그건 리튬 가격에 대한 변화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들 있잖아요. 뭐 솔브레인, 홀딩스, 에코프로, 유진테크놀로지, 광무, 신성텔타테크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기사들을 억지로 막 쓰고 있고, LG엔솔이 장중 52주 최저가에 가고 있다. 아니, 그럼 반대로 52주 최고가에 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왜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52주 최저가다. 이 자체가 주가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주가가. 자, 보세요. 물론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그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52주 최저가를 지금 언제 처음 갔나요? 1월 달, 그리고 뭐 11월 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가 갱신을 해왔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전기차 시대가 오는 이유는 뭔가요? 앞으로, 그렇죠,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거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보조금 이슈가 뭐 줄어들어서 전기차 판매량이 안 나옵니다. 이런 단계는 지금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렇죠,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그 로드맵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뭐 주식 분할이나 이런 부분을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이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저가를 찍고 계속해서 뭐가 나오나요? 그렇죠. 저가를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단 그 21선과 60일 이평선의 배열도는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금양입니다. 금양. 그렇죠. 금양은 여기 3월 달에, 그렇죠, 이 그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금양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을 주목하자. 근데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되는 것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화요일 날 기준에서 8조 4천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3조 1천억 원. 8조에 23조 하면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50%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한 2배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의 상승폭도, 그쵸, 상승룸도 50% 정도는 있어요. 그럼 바닥에서 한 1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위에 10% 빼고 아래 10% 뺐을 때 한 30% 정도의 시세를, 그쵸, 확인하고 매매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이 내용은요,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왜? 앞으로 적자가 나왔을 때는 이제 끝났다, 뭐 완전히 뭐 박살난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온다는 건 주가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사실상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은 가격 확인이 먼저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타점이 가장 중요하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에코프로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뭐라 그랬죠?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잘 잡아야 되죠. 자, 그래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단기 보유 전략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필요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어느 타점에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공략하는 타점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에코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의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종목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꾸준한 수익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도체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DI나 그런 종목들 보면 자, 어떻습니까? 그쵸? 3월 초 매수 그리고 4월 초 매수 어떻죠? 18%, 22%, 26%의 수익 구간에서 있다. 근데 모두 다 돌파 구간,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상승 구간에 돌파하면서 제가 뭐 지난주 한 후반 정도부터는 조금 매매하는데 그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쵸, 제가 이 3월 초에 첫 번째 시세 나왔을 때는 그쵸,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공략해서 하나 둘 3거래일 동안 74.8%의 엄청난 수익을 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돌파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제가 금양 같은 경우에도 손절을 한번 했는데 이 손절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손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정확하게 돌파 구간을 공략한 결과 1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공략했지만 손절을 한번 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기 위한 타점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고 에코프로에 대한 그 주식 분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반등 그쵸,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전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상황을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타점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여기서 에코프로를 포함한 뭐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타점을 다 공개를 합니다. 뭐 KSP, 덕산테크피아, 가온전선 이런 식으로도 다 공개가 됐는데 자, 내용 보시면 시장가면서 8시 55분 장 시작 전이죠. 자, 내용 볼게요. KSP 자, 내용 보세요. 어떻죠? 모두 다 언제 공략하죠?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매매를 할 수 있고요. 밑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자, 내용 보세요. 뭐 중간중간 손절한 부분이 있죠. 손절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고가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한 결과 뭐 7% 수익, 1% 수익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 가고 있고요. 그 밑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한 결과 이날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충분한 매매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타점, 그리고 실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2차 전지에 대한 타점도 제가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제 소통방으로도 참가를 시켜드리고요. 제가 따로 문자도 드리면서 에코프로의 타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가격에 대한 내용이 이미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 거지만 가격이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쵸?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매수했을 때 단기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을 수 있다. 즉 가격이 선반영한다. 그럼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뭐예요?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